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8월의 두 번째 주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초에 김여정이가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군이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그런 그 협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주한미군이 아니죠, 미군하고 한국군이 지금 이제 연합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연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뭐 규모를 조금 축소했습니다만은 그 규모 축소가 북한이 요구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북한이 이제 다시 뭐 한국을 협박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북한이 협박에 겁먹을 한국 국민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북한한테 대단히 당당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더욱 화가 나서 이제 뭐 우리한테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막 해대면서 이 안보가 얼마나 지금 이 무서운 상황이 됐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또 뭐 북한의 장군도 나와서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가 그래서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할 그 요량으로 있는데, 북한이 만약 정말로 도발을 하고 싶으면은 미국의 핵 전략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고 도발을 하라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주제, 지금 북한의 협박이 많지만은 거기에 겁먹는 한국 국민 별로 없다. 그리고 도가 넘는 협박은 미국을 분노케 할 것인데, 그 경우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북한은 한번 생각해보고 도발을 하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부터 원래 그 돼 있는 훈련은 아닙니다. 원래는 8월 16일부터 하게 돼 있었습니다만은 8월 10일부터 사전 연습을 하는 것이죠. 훈련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8월 10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금 훈련은 김여정의 훈련 중단 요구를 일단 거부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 종북주의자들, 그리고 심지어 그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 뭐 적어도 이 한미 훈련을 폐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연기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도 지금 무시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작지만은 그 규모가 작은 것은 뭐 북한의 요구 또는 한국의 주사파들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또 뭐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심해졌다라는 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21년 8월 10일서부터 13일까지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21년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본격적인 연합지휘소 훈련을 할 예정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 뭐 이 뉴스들이 뭐 미국의 그 각 그 언론 기관에도 다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라는, 이건 미국의 송조지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국방일보랑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훈련하기 하루 전에 미국과 한국군은 평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despite warnings from 평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함께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훈련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북한에서 1년여 동안 막아두었던 통신 연락선을 이제 재개를 했습니다. 뭐 그 재개했다는 것이 뭐 가위로 끊었던 것을 다시 뭐 줄로 이었다라기보다도 플럭을 꼈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플럭을 꼈어도 안 받으면 그뿐입니다. 안 받으면은 그 뭐 재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화 올 때 보고서 안 받을 경우도 있죠. 그러면 불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하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통신 연락선이 개통됐으니까 이제 평화가 온 것 아니야? 라는 그 잘못된 흥분하는 와중에 이제 북한이 훈련 중지를 요구했고, 그 요구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70명 이상이 훈련을 연기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그 놀라운 얘기인데, 정확하게 74명이죠. 그리고 청와대도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김여정의 주장에
그렇게 대한민국이 쩔쩔매는 그런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난주일에 비판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어떤가 보니까 리얼미터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8월 6일 날 조사합니다. 8월 6일 날 보니까 국민의 50.4%가 훈련 연기하면 안 된다. 그냥 해야 된다. 50.4%가 훈련 연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연기에 찬성한 사람이 45.3%. 우리 국민은 비교적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 숫자가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이죠. 훈련 연기라는 말 대신에 그 김여정이가 요구했던 훈련 취소라는 말로 여론조사를 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를 들어서 귀하는 그 김여정이 요구대로 이번 8월달에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으면 훨씬 많은 숫자가 반대한다고 대답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부 그리고 고위급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뉴스 매체에서 이제 그 훈련 규모가 작아진 것이 뭐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 그 청해 부대가 거의 뭐 수십 명 이상 3분의 2 이상이 집단 감염이 되는데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규모는 축소하였다. 뭐 제가 여기 한마디 첨언하라면은 그런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은 뭐 수만 번도 더 해봤을 겁니다. 더 할 거가 없을 정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축소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훈련은 땀 흘리는 훈련입니다. 총 들고 뛰는 훈련입니다. 바깥에서 하는 훈련인데 어차피 바깥에서 하는 훈련은 애초부터 금년에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규모를 줄인 것이 그렇게 대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것은 북한의 요구가 아니라 다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훈련이 한미 동맹에서 이제 매년 하던 훈련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 한미 동맹에는 상당히 그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첫째는 군사적 결속력이 약화됩니다. 그 양국 두 나라가 동맹일 때 훈련을 함께 함으로써 그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맹이라는 것은 함께 싸운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을 해야지 함께 싸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대북 전쟁 억제력이 약화된 결과를 가져왔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북 억제력은 한미 연합군에도 있지만은 미군한테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주한미군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주한미군 주둔의 기능이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한다는 그것인데 바로 대북전쟁 억제력은 그래서 그냥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군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말할 때마다 fight tonight이라는 말을 하죠. 오늘 밤에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항상 그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록 한미 훈련이 지금 조금 좀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대북전쟁 억제력은 유지된다라고 봅니다. 하나 재미있는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주 그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를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임기 중에 찾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은 그래 가져가라. 다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면 안 되니까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음을 보여주면은 조건부로 전환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훈련을 같이 하자 했는데 훈련을 몇 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 5월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던 전시작전 통제권을 임기 내에 전환하는 그 요구, 그 희망은 이제 버려야 하게 됐다. 뭐 이제 더 이상 훈련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혹시 그 사람들이 예상하고 훈련을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전시작전 통제권 임기 내 전환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한국이 훈련을 시작했을 때 8월 10일인데
8월 10일 날 오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뭐 이렇게 별로 뭐 이렇게 대응을 안 했습니다. 한국은 훈련 시작할 때 북한 측에 뭐 어떻게 하겠다 일정을 다 통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김여정의 그 담화문에 한국이 어떻게 훈련한다는 그 날짜까지 아주 정확히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뭐 김정은도 별로 이렇게 특별히 그 뭐 다른 행동을 안 보이다가 8월 10일 날 오후에 보낸 행동이 바로 전화선을 다시 끊는 겁니다. 다시 끊었다기보다도 전화를 받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 받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 그 앞에는 김여정의 담화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8월 1일 그 담화에 이어서 이번 거는 8월 10일 날 나왔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한마디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한국을 비판하면서 남한 당국자들의 배신이 유감스럽다. 배신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배신은 적국이 하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자기 편이 하는 것이 배신이죠.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 편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 그때 배신이라고 하는데 남한 당국자들이 배신해서 유감이다. 뭐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편지, 공개되지 않은 편지가 뭐 여러 통 왔다 갔다 했다는데 그 편지에 저 김여정이라는 그 젊은 여인이 배신이라고 할 만한 그런 약속을 했는 모양이죠. 이건 나중에 다 밝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한미 훈련은 배신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안 받는 거로 이제 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름 만에 약 14일 만에 그 뭐 통신선이 불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저녁 이제 뭐 그냥 그 저녁 5시에 뭐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정기 통화가 있고 또 마지막에 이제 이 마감 통화가 있는데 마감 통화에 북한이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가위로 선을 끊었다라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있는데 여기서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소리인지 하여간 북한은 대남 관계를 북한을 통치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것이 뭐 눈에 보이죠. 사실입니다. 북한은 대남 정책 가지고 북한 주민을 통치합니다. 그래가지고 8월 1일 날 김여정의 그 담화는 북한 사람들이 전혀 모릅니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방송에. 그런데 8월 10일 것은 이제 노동신문에 나오고 조선중앙 TV에 나오고 중앙방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다 알려줬다. 뭐 통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 11일, 12일까지도 전기 통화가 무응답으로 나오는데 이런 거가 그 외국 뉴스에 보면은 그 이제 그 더 정확한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북한 측은 한국이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 기회에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그 유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상상하기를 아마도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시험 발사하든지 또는 다른 종류의 ICBM을 발사하든지 또는 다른 종류의 무력 도발을 감행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요거 그 로이터 통신에 지금 한국 상황을 설명한 기사인데 North Korea not picking up hotlines after warning South. 남한에 대해서 경고를 한 다음에 핫라인이 바로 그 통신선입니다. 통신선 전화를 픽업 따르릉 하고 울렸는데 이렇게 들어서 받아야 되는데 그 픽업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이 더 정확하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픽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연합훈련을 하는 데 대해서 경고를 한 이후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 통신선이 끊어졌다. 이게 그 뭐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만은 하여간 북한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거로 이제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그 통신선 뭐 조그맣게 그 뭐 화면도 있는 그런 그 전화기 큰 전화기를 뭐 사진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2주 만에 다시 무응답이다. 한국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그 뉴스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좀 북한의 요구가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안 됩니까? 통신선 개통과
한미 연합훈련을 맞바꾸자라고 요구한 겁니다. 뭐 갑자기 그 한 1년여 끊어져 있던 통신선을 이어줘 가지고 또 한국 사람들을 흥분시킨 다음에 뭐 일반 사람들은 흥분하지 않았죠. 한국의 그 정부 관리 일부가 흥분을 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렇게 통신선을 터줬으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를 지금 들어줄 수가 없었죠, 한국이.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은 한국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거부하면은 북한의 요구는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미국 측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지난 그 70년 동안 한미 동맹을 하면서 수많은 미군 병사들과 장교들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이제 또 왔다가 미국으로 가고 뭐 장군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미국 내 그 한반도 전문가들이고 한반도에 관련된 그 미국의 여론에 맨 앞장서서 그 여론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가 이제 김여정이 협박 그거는 별로 무섭지 않아.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이 훈련 연기를 하자고 그 몇십 명이 그 연명을 한 것 이것이 더 긴장스러운 일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뭐 전문가들이 뭐 입을 다 맞춰서 하는 얘기가 한국에 대한 방어는 이 훈련 말고는 대신할 게 없다. 오로지 한미 연합 훈련만이 한국을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서 말한 것들 그런 것들은 별로 뭐 이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범여권 의원들의 연합훈련 연기 요청이 더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미국 그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장군들 얘기 몇 개 보겠습니다. 제임스 데이비드 서먼 장군이라는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그 군인처럼 생겼습니다. 뭐 불독 스타일의 그 사성 장군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뭐 미국의 소리 방송에 나온 거를 한국 신문에 이제 나온 것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서먼 장군이 솔직히 그들의 수사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 북한이 뭐라고 떠들어도 그거 우려할 바가 없다. 이미 이전에 들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 것이다. 라고 그 일축해 버렸습니다. 서먼 장군은 2011년부터 2013년에 그 사이에 한국의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74명 국회의원이 연합훈련 연기 촉구 공동성명을 낸 데 대해서 서먼 장군이 정말 그 뼈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언제나 국경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어야만 한다. 이거는 모든 나라에 당연한 것이고 한국처럼 국가 안보가 위험한 나라에서는 특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국경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방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훈련 이외에 우리나라 많은 정치가들이 북한의 선의에다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의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국제정치 이론상 그리고 국제정치의 그 역사와 현실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잘못된 발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서먼 장군 말고 또 이제 때마다 그 한국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버웰 벨 대장이 있습니다. 버웰 벨 대장은 서먼 장군보다 이제 조금 선배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격퇴하기 위한 동맹의 군사 준비 태세를 북한과의 잠재적이고도 단기적인 관계 개선에 사용하는 정치적 도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뼈아픈 얘기입니까? 동맹의 군사 준비 태세 이거는 상수입니다. 이거를 북한과의 잠재적이고도 단기적인 관계 개선에 사용하는 정치적 도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도구로 사용할 것이 있고 도구로 사용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 사령관은 이것은 이제 이 북한이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만약 그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나쁜 신호를 줄 것이다. 중국도 미래의 한반도 전쟁에 참전한다면 억지와 격퇴의 잠재적 대상이다.
여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말이죠. 미국의 세계 전략은 북한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거의 70년 전에 났던 한국 전쟁 당시 1950년 겨울에 중국군이 100만 이상이 한반도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당연히 그 북한을 도와가지고 한국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그때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허약함을 노출하고 불공평한 화해를 모색하면 지금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허약함을 노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불공평한 화해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것은 결국은 불공평한 화해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과 북한만 대담하게 만들어 그 요구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중국, 북한 두 나라는 우리의 강력한 동맹에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뭐 보엘벨 장군이 저것 외에도 상당히 많은 그 한미 관계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그 코멘트를 하는 편인데 상당히 그 지적인 코멘트를 하는 그런 장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 얘기입니다. 해리 카지아니스라고 아주 젊은 그 국제정치학자고 한반도 문제를 주로 다루는 미국의 그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과장입니다. 이 사람은 뭐 북한이 지금 시끄럽게 떠들지만은 뭐 그렇게 그 눈에 띄는 그런 도발을 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인용하면은 북한의 최근 입장 표명은 선전용이자 향후 북미 대화에서 지렛대를 얻기 위한 전형적 수법이다. 지금 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전형적 수법 매일 듣던 얘기 이게 북한의 딜레마입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겁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은 이미 코로나19와 대북 제조로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 있는 만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과 같은 중대한 도발 행위에 나서지 못할 것이 더 맞습니다. 뭐 저는 해리 카지아니스 씨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자주 소개하는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브루스 베넷 박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입니다. 그분도 이제 북한이 뭐 지금 화가 나가지고 도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지난 수년간의 행보를 봤을 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가능성은 있다. 짧은 거 수백 킬로 날아가는 거 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같은 중대 도발은 자제할 것이다. 여기서 말이죠.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남한을 겁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겁주는 거예요.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은 미국을 겁주는 것인데 아마도 미국을 겁주는 일은 지금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베넷 박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은 말은 세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저 군복 입은 사람이 김영철이죠. 김영철이 트럼프랑 두 번이나 만난 사람입니다. 김영철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보 위기를 느끼게 해줄 것이다. 한미연합 훈련을 너네들이 했기 때문에 너네들 안보 위기를 느끼게 해줄 것.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덜덜 떨게 해줄 것이다. 그런 뜻인데 그 사람 한 말 인용해 보겠습니다. 남한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서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다. 어떻게 이제 한국 국민들이 겁먹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덜덜 떨까요? 지금 하여간 김영철이가 비난을 하는데 제가 그 김영철이가 트럼프를 만났다고 그랬었죠. 저 사진은 2019년 1월 18일 날 만난 사진입니다. 저쪽 그 하노이 회담하기 뭐 얼마 전이죠. 가서 친서를 전달하는데 그 편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전달했고 저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거는 2018년 6월 1일 날 또 한 번 그 엄청나게 큰 편지. 저 편지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좀 웃었습니다. 야, 친서가 뭐 저렇게 크냐고, 붓으로 쓴 건지 뭐로 쓴 건지 하여간 대단히 큰 친서를 보냈는데 존 볼턴 씨는 저거를 바보 같은 그 짓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김정은이가 좀 바보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김정은이가 영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무튼 저게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김영철 씨가 좀 너무나도 긴장한 나머지 자동차에다가 편지를 놓고 내렸대요. 그래서 급히 다시 가서 갖고 와서 전달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존 볼턴 씨 회고록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존 볼턴 씨는 이제 트럼프하고 사이가 뒤틀어져 가지고 나중에 나가서 그 험담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수석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웬만한 위협에 대해서 안보 위협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안 느끼는지 분석을 해보면은 그동안 북한은 최악의 언어를 사용해서 한국을 욕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말을 쓰더라도 이제 무감해졌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지 한국 사람이 겁을 먹고 대한민국이 겁먹을 그 용어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북한은 그리고 또 그 욕을 많이 했고 너무나도 자주 빈번하게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했기 때문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협하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방법이 아니고선 대한민국 국민을 겁에 질리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겁낼 방법이 만약 있다면은 그거는 북한도 정말 큰 각오를 해야 돼요. 북한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 겁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선전선동은 너무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말도 너무 나쁘게 하고 너무 자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치기 소년의 우화처럼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입니다. 김용현 작전부장이라는 분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2013년 3월에 그때도 북한이 하도 소리 지르고 그랬죠. 키리졸브하고 독수리 연습을 그 한국군하고 미군이 같이 했었는데 북한이 그때 도발하겠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 시켰습니다. 다시 백지화 시켰다는 것을 번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정전협정은 백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도 중지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랬죠. 바로 그 무렵에 김용현 작전부장 그 당시에 그 육군 소장이셨습니다. 지금은 물론 전역하셨지만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 세력은 물론 그 지휘 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저렇게 얘기하면은 전쟁 나나요?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전쟁 나는 줄 착각하는데 김용현 작전부장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저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겁먹지 않는다는 것은 신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토다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조선일보에 북한이 이제 김여정이가 한미 연합훈련하는 것은 배신이다라고 담화한 다음에 그 통신선 불통하게 된다는 그 기사를 소개하는 그 기사에 사람들이 이렇게 토를 단 거예요. 네티즌들이 이제 답을 단 것이죠. 한번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X는 그 여자를 비하하는 그런 거라서 제가 X라고 썼습니다. 이런 X의 주둥아리에 노란한 이 정부가 참 역겹다. 이모라는 남자가 쓴 겁니다. 감사합니다. XXX를 이리저리 가지고 놀아주셔서 XXX는 그 지금 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별명입니다. 감사합니다. XX를 이리저리 가지고 놀아주셔서 김여정한테 감사하다고 쓴 거죠. 그다음에 또 그 정모라는 그 여자가 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모라는 남자의 글인데 이번에는 금강산 호텔을 폭파해 주세요. 강추. 지난번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했죠. 김여정이가. 이번에는 금강산 호텔 폭파해 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쓴 건 뭡니까? 이 정부가 오로지 평화입니다. 평화만능주의. 그 평화만능주의에 대한 하나의 역설적인 반응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북한이 한국을 겁주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겁을 주더라도 우리 국민들 당당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런데 북한이 정말로 도발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북한 도발하기 전에 미국의 전력을 잘 생각해 보시오라는 그런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